하는데 못 봤다고 하는 사람도 상대적인 박탈감이야. 지금 점수 자체가. 근데 일단 나형입니다. 이번 6월 특징 뭐 분석 일단 쉬웠어요. 이거는 인정이 되시죠? 자, 작년 수능이나 작년 6월보다는 쉬웠어. 근데 쉬웠던 이유를 내가 얘기를 해볼게. 자, 전체적으로 문제를 봤을 때 선생님 보기에는 쭉 봤는데 여기 막히는 게 없었을 거야. 막히는 게 없었었는데 개인차가 있겠죠? 개인차가 있겠는데 막히는 게 없었을 건데 만약에 본인이 쭉 가다가 뭐 14번이 막혔거나 아니면 뭐 13번이 막혔거나 그렇죠? 너는 13번 그 넓이 공식 쓴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걸 안 썼어? 썼니? 12분에 이렇게 나오는 걸? 좋아. 쭉 가다가 15번 같은 거 틀린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런 학생들은 개념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쭉 가다가 16번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거는 확률 공부를 좀 더 해야 돼. 그래서 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징이 뭐냐면 너네한테 9월, 앞으로 9월이나 수능에 이 확률 파트가 강세로 나올 것 같아. 강세? 그러면 나형에서 지금 확률 파트로 쳤던 게 경우수에서 이제 이런 정도의 문제, 그 다음에 이런 정도의 문제, 이런 정도의 문제, 이런 정도의 문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확률 파트라고 하는 건 경우수하고 앞에 여러 가지 순열부터 시작해서 너 중복조합, 경우수 이거 하고 확률의 정의하고 조건부 확률 문제 있죠? 자, 요게 강세로 나타날 거니까 너네가 여기에서는 단원을 한 단원 잡고 중복조합 문제를 쭉 풀으면 안 돼요. 얘는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 문제 상황에서 발상하는 발상법이 중요한 거야. 어떻게 얘를 갖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 아니면 얘는 요사건으로 풀 건지 아니면 케이스를 분류할 건지 그게 중요하단 말이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걸 잘라면 뭘 해야 했어? 너희 그냥 계속 얘기한다? 지효가 어떻게 한다고? 문제 풀어. 매일 5문제씩 풀어. 좋았어요. 선생님이 예전에 나눴던 1일 오제처럼 매일 5문제씩 푸는데 선생님 뭐 풀어야 하면 기출문제 풀기도 하고요. 수능 특강 문제 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모의고사 쭉 봤으면서 확통에 오답했던 문제들을 또 쭉 푸세요.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적응을 하시면서 본인이 얘는 이 상황에서는 여사건을 쓰고 이 상황에서는 경우수를 나눠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이 될 거란 말이야. 자, 다시 얘가 강세로 나올 거야. 얘가. 근데 나형은 가형보다 얘가 더 약하게 나와서 좀 더 쉽다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가형은 더 어렵게 문제 체크된 거 풀어보시면 알 거야. 그 다음에 또 쉬웠다고 생각한 이유가 21번 때문에 그럴 것 같아. 21번. 21번이 여기한테 지수함수로 나왔잖아. 21번이. 21번 쉬웠어요. 근데 체감 난이도에 따라 다를 건데 29번이나 30번도 작년 수능의 난도보다 낮아졌어. 그러니까 고난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낮게 나왔어. 수준이. 작년에 비한 거야. 낮게 나왔어. 두 번째 수열. 자, 얘가 이제 새롭게 들어와서 얘가 강세로 나올 거야. 되죠? 이 수열 공부는 특히 등차 등비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셔야 돼. 자, 28번 여러분들 쉽게 풀었죠. 일반항 쉽게 구했죠. 자, 이런 것들은 잘못 생각하면 어렵게 구할 수 있단 말이지 지금. 응? 세 번째 21번이 지수, 함수 여기에서 나왔잖아. 근데 앞으로 9월은 전범이야. 전범인데도 불구하고 21번이 지수, 함수가 나왔어요. 6월은.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체크를 좀 많이 해보겠다라는 의지인 거고 9월에서 21번은 지수, 함수에서 안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그러면 21번이 어디서 나올 거냐면 미분에서 나올 거야. 그러면 이번에 미분 파트에서 어렵게 나오는 게 뭐였냐면 당연히 30번이었죠. 30번. 그쵸? 근데 미분이 30번에서 어려운 문제로 나왔어. 근데 이것이 사실은 21번으로 가도 무방해. 그럼 너네한테 전범임에도 불구하고 수원 수투가 전범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출제된 부분의 영역이 뭐냐면 적분 파트였어요. 그래서 쉬웠어. 시험이. 적분 파트가 안 나왔어. 거의 안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 이런 문제들이 나왔으니까 그냥 개념 묻는 문제였고 적분 파트가 나오면 30번으로 미분하고 접목이 돼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30번의 난도는 훅 올라갑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적분 공부를 아직 안 돼 있는 분은 방심하면 안 돼. 이번 시험에서 수원 수투가 전범인데 적분이 굉장히 약하게 나왔어. 그래서 적분이 깊게 나오면 당할 수 있다는 거야. 적분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9월이 중요한 거야. 이거는 전범임에도 불구하고
수원하고 수투하고 지금 확통의 확률까지잖아. 그럼 확통의 통계 빼고 전범이야. 사실 전범이야. 통계에서 나와봤자 한 세 문제, 두 문제인데 거기서 어렵게 출제가 안 될 거거든, 통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치중이 돼 있어, 지금. 치중이 돼 있다. 봐봐. 그렇죠? 네 번째. 잘 생각해보면 삼각함수에서 리딩 두 문제가 출제됐어요. 근데 4점짜리가 없네. 삼각함수에 선생님이 막 강조했어. 야, 개정돼서 이거 어렵게 나올 거야. 3, 4, 5에도 이게 보였지. 요게 약하게 나왔죠. 그죠? 요거 공부 챙기셔야 돼. 9월에 만약에 얘가 19번이나 20번 형태로 출제가 되면 반드시 또 어렵게 출제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런 파트들 때문에 시험이 쉽게가 출제가 됐고 확통이 가형에 비해서 나형은 좀 더 쉽게가 출제가 돼서 좀 쉬움을 느꼈다 이거다. 이거 기본적으로. 응? 준 킬러가 없었어. 준 킬러 문제가 없었어. 잘 느껴보면 자,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만약에 이게 상대적인 점수일 건데 객관적으로 봐야 돼. 객관적으로. 시험이 어려웠거나 뭔가 변별력이 있었으면 점수가 하락하더라도 큰 의미가 있을 텐데 시험 자체가 쉬웠어. 그래서 변별력이 없어. 변별력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표준 점수가 별로 높게 안 나와요. 그러면서 재수생하고 우리 재학생들하고 미안하지만 재수생하고 재학생들하고 점수 차이가 제일 많이 벌어지는 게 수학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쉽게 나오면 약간 점수차 갭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중상위권하고 상위권의 구별이 없어져. 시험이 이렇게 쉬워지면. 근데 이거는 테스트 해본 거야, 여기 6월에. 이렇게 내봤어. 그랬더니 애들이 시험을 잘 보네. 얘 코로나 때문에 공부 안 한 줄 알았는데, 공부 많이 했네? 9월은 100% 어렵게 나올 겁니다. 어렵게 나올 건데 어디서 어렵게 나올 거냐면 적분 파트 끼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문제 쉽게 나왔죠. 여기 문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확률 통계 강세로 나올 거라고 여전히. 지금 계속 3월부터 확률 자체는 조금 어렵게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요거 단원 다시 강조할게요, 선생님. 다시 점검하시면 돼요. 6월은 점수보다 물론 잘 보신 분은 탄력을 받으세요. 잘 본 거는 자랑스러운 거야. 자랑스러운 거야. 자기가 공부했을 때. 근데 그 점수가 안 나왔다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 전혀 없어. 잘 보신 분은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탄력을 받으시면 돼. 근데 안 나오면 객관적으로 봐봐. 객관적으로. 본인이 어떤 풀이에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됐는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원별로 분류하시고 이게 적으란 거에서 선생님이 만약에 본인이 틀렸던 문제가 만약에 우리 지혁이처럼 지혁이 괜찮지? 이렇게 틀렸대 이렇게. 그럼 얘는 여실하잖아. 확률이 약하다는 게. 공부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런 계기로 삼아야 돼. 그래야지만 다음 모의고사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모의고사 한 번 볼 때마다 휘청휘청 거리면 멘탈이 깨지면서 정시 대비는 안 되는 거야. 네. 수능에 잘 보면 돼요. 네. 30번부터 한번 해볼게. 알겠죠? 자, 늘 이런 문제 자체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30번 난도가 이렇게 수능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한다. 자, 21번 난도 이 정도 될 것 같아. 만약에 나오면 29번. 30번 난도가 쉬웠기 때문에 상위권에 100점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니? 근데 늘 모의고사 보면 얘들아 솔직히 선생님 까놓고 보면 이게 본인의 체감 난도가 있어요. 시험이 쉬웠다 객관적으로 쉬웠더라도 본인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컨디션 조절이라는 거 이런 거 못해서 못 볼 수도 있어. 수능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걸 객관적으로 자기가 받아들여야 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이건 것 같아. 왜 그 상황에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봐. 수능도 얘들아 그럴 수 있어. 모의고사 계속 1등급 떴어. 근데 걔가 수능에 3등급 맞아온 경우도 있어요. 꽤 많아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하기 위해서 너희가 수험생활 할 때는 멘탈 관리 하셔야 돼. 그리고 공부할 때 늘 얘기하지만 그렇죠. 겸손하는 건 무조건 중요하죠. 겸손해야지만 반복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겸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겸손은 뭐 인성이 겸손하단 말이 아니고 얘들아 예의 바라 얘기한 게 아니고 그렇지? 겸손하라는 것은 내가 아는 것들에 대해서 겸손하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다시 반복을 하는 거지. 나 안다 해서 눈으로 풀거나 수학 문제를 개념을 눈으로 보고 있거나 그러면 반복이 안 되는 거야. 공부할 때 생각해봐 얘들아. 공부할 때. 내가 요즘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 너네가 공부할 때 문제집을 펴놓고 그냥 한 문제 한 문제 풀잖아. 근데 그 한 문제를 푸는 시간이 몇 분인지 체크를 한번 해봐. 그거 굉장히 중요해. 왜냐면 모의고사는 1번부터 30번까지 있는데 내가 한 문제 풀었을 때는 그냥 너끈히 풀을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아놨단 말이야. 30문제를. 그러면서 시간을 100분으로 딱 한정시켜놨어. 그럼 피로감이 증폭이 된다고. 문제 푸는데. 너희가 한 문제 풀 때는 모르더라도 한 문제 풀 때는 몰랐어. 근데 이걸 모아놓고 시간을 딱 한정시켜놓으면 문제 풀수록 피로감이 증폭이 돼. 왜냐하면 수학이라는 게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당연히 뭐냐면 실전 테스트를
해야죠. 그러니까 실전 모의고사 선생님이 여러 번 보는 거야. 쉽다고 느낀 학생이 왜 그러냐면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면 그래. 우리가 풀어봤던 기존의 실전 모의고사는 더 어려워지 이거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무한 반복이야. 뭐 무한 반복이야? 기출문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기출문제 한 두세 번 보고 난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무한 반복인 것은 얘를 봤을 때 이 개념 기출에서 나왔다 이렇게 느낄 정도가 돼야 된다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기출을 무한 반복하는 의미가 없겠죠. 의미를 찾을 수가 없죠. 한 번 했는데 난 다 아는데 나는 다 동그라미인데 이렇게. 왜 무한 반복을 해야 되냐면 방금 얘기했잖아. 1번부터 30번까지 문제를 푸는데 너가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보다 피로감이 증폭이 된다고. 그러면 계산이 좀 복잡하거나 또는 개념 자체가 조금 어렵게 적용이 되잖아. 그러면 그 피로감에 의해서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 근데 무한 반복을 해놓으면 탄탄하죠. 시험 난도를 떠나서. 그래서 뭐 문과 시험이 쉬웠어도 의미를 찾자면 방금 선생님이 초반에 얘기했던 단원별 어떤 강세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아직 6월에는 약세로 나왔지만 9월에 강세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단원들은 공부를 하시고 기출문제 역시나 다시 무한 반복을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나영은. 알겠죠? 자, 30번부터 한번 해설을 해볼게요. 자, 일단 fx가 이차함수인데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갖는데 그럼 일단 위로 볼록이면서 꼭지점에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다. 이 점은 알고 있겠지 이제. 자, 위로 볼록이면서 얘가 딴딴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이렇게. 그런 다음에 3차 함수의 2차항의 개수가 0이야. 자, 이거 해석할 때 조금 과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한다. 2차, 3차가 있는데 여기는 2차항이 없고 1차항하고 상수항이 있다 쳐봐 이렇게. 그러면 이걸 보는 동시에 우리는 변곡점의 x좌표가 0이다라는 개념을 끄집어내면 완전 좋은 거죠. 2차항이 없고 상수항까지 없으면 변곡점은 0,0이 되는 거죠. 원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2차항의 개수가 0이다 라는 개념에서 내가 해석할 수 있어요. 선생님 모르면 어떡해요? 그러면 해봐야죠 직접. 해봐서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확장 개념 문제 풀어가면서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야, 이걸 안 꼈지? 자, 그러니까 변곡점에 이렇게지 지금 정욱이. 네? 방금 이렇게지 씨발 이렇게. 이게 들렸어요. 들렸지? 자, 변곡점의 x좌표가 0이에요. 자, 그러면서 h라는 함수가 f하고 g로 주어져 있는데 f는 2차, g는 3차인데 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라고 했어. 실수 전체 집합에서. 그러면 x는 0에서 나눠났기 때문에 얘는 f0하고 g0이 같은 게 성립해야 되고 f'0하고 g'0이 같은 게 성립해야 되겠죠. 그럼 2차 함수가 있고 3차 함수가 있는데 지금 0이라는 거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겠다 이거지. 근데 이 지점에서 3차 함수가 이어지면서 야 미분계수까지 같아야 돼. 그러면 3차 함수 자체가 지금 변곡점이 0, 뭐 얘로 만약에 3차 함수를 내가 지정하면 0,c가 변곡점이 되는 거죠. 그죠? 0,c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면서 이게 변곡점이 되면서 얘가 0,c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얘가 이렇게 되면서 얘가 0,c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왜냐? 자, 여기서 2차 함수가 x가 0보다 작을 때는 요거야. 그 이유가 이어져야 돼. 그럼 얘로 이어지면 여기가 0이었다고 이어지면 우리가 첨점이 생기면서 미분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뒤로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좋아. 그러면 얘 아니면 얘겠다 이거죠. 지금 0이라는 건 변곡점 얘기. 자, 그러면서 미분 계수까지 일치해야 되니까 자, 여기서 부드럽게 일치돼야 돼. 그 다음 이제 가, 나 조건을 해석해 봅시다. 그런데 구하고자 하는 걸 봤더니 h'-3이야. h'-3이라는 건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의 미분계수니까 얘는 f'-3하고 같고 h'4라는 것은 자, g'4하고 같아요. 자, 이거 구하라는 얘기네. 그럼 f하고 g를 갖다가 설정을 해보라는 얘기죠. 이렇게. 자, 방정식 hx는 h0의 모든 실근의 합 1이다. 그럼 0이라는 것은 자, f 함수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야 얘. 그죠? 그러면 얘 h0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그었을 때 h0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그것이 몇 개의 실근을 가져야, 실근의 합이 몇이야? 1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0이니까 여기는 대칭축에 의해서 얼마야?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실근이 하는 것이 마이너스 2하고 0이야. 근데 얘를 갖다가 쓱 하고 그어보면 실근이 안 생겨요. 그렇겠지?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럼 실근의 합이라는 건 두 개 얼마야? 마이너스 2니까 이 그래프는 안 되겠다 이거죠. 괜찮죠? 그럼 이 그래프야. 이 그래프이면서 얘가 이렇게 이 그래프에서 여기 그럼 보라색으로 그려, 아니? 뭘로 그릴까? 연두색. 여기. 요걸 이렇게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당연히 여기는
연결이 되면서 미분 계수까지 같으면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실근이라는 게 지금 H형하고 실근이라는 게 마이너스 2하고 0이 있으니까 뭐가 돼주면 딱 합이 이르겠어. 3이 되면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판단했어요? 자, 그러면서 닫힌 구간 마이너스 2하고 3에서 함수 hx야.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놓은 거 온전하게 그려보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게 너 뭐야? hx라고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0 기준으로 나눠놨어. 얘는 2차 함수고 얘는 3차 함수의 일부야. 그런데 그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3 플러스 4루트 7이란 거야. 그럼 여기서 최대값을 갖고 여기서 최소값을 갖지 않겠니? 그죠? 그거의 차가 3 플러스 4루트 3이란 거야. 이제 해보자. 결국은 h하고 아니 fx하고 g를 결정을 해야 돼. 맞죠?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얘를 갖다 h0이라는 걸 c라고 했어요. 요거 상수함수. c라고 해보자. 그러면서 2차 함수는 지금 여기 c 부분에서 마이너스 2하고 0에서 만나니까 fx 마이너스 c는 최고차의 개수는 몰라. 근데 위로 볼록이야. k는 0보다 작죠?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x 플러스 2라고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2차 함수야. 됐어요? 설정했어요? 됐어. 그 다음 gx. 자, gx는 이렇게 되는 거야. gx는 3차 함수인데 지금 여기가 변곡점이야, 얘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만났을 때 여기가 얼마였어, 지금? 요 g였어. 3이죠?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3이죠. 왜? 얘가 변곡점이라고 했잖아. 변곡점에 대칭한 거 맞죠? 그러면서 여기가 몇 대 몇인 거니? 잘했어.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는 루트 3이겠죠. 그럼 루트 3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아, 루트 3. 자, 여기는 루트 3이다. 그러면 gx 결정해봐야지. gx라는 것은 x-c 최고차의 개수는 몰라. p라고 해볼까? 그런 다음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최대하고 최소값의 차니까 최소는 fx에서 뭐 마이너스 1에서 나오는 거 맞잖아. 그럼 자, f의 마이너스 1이 최대야. 최대 이거 m 구해보자. c 넘겨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c가 되는 이게 최대값이죠. 자, 최소값이라는 거 어디서 나오냐? g의 루트 3에서 나온다고요. 자, 루트 3이고 얘 하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9의 제곱이야. x의 제곱 마이너스 9. 루트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인가? 네. 그죠? 그럼 마이너스 6 루트 3 p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요거에서 요거 빼야지. 최대값에서 최소값. 차. 되겠죠? 차. 그러면 빼니까 얼마? 마이너스 k에 플러스 6 루트 3p가 얼마인 거야? 3 플러스 4 루트 3이지. 이런 거 써놓고 보니까 이제 k하고 p만 구하면 내가 fx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거지. 그러니 근데 뭘 안 써먹었니? 이러고 근데 이거 얘하고 얘는 지금 c에서 0인 거 맞지? 똑같아. 근데 얘를 안 써먹었네? 그래. 자, 미분해보자. f'x. 자, 얘 미분하면 x의 제곱에 플러스 2x니까 2의 kx 플러스 2k 이렇게 될 거고. 자, 얘 미분해볼게. g'. 그럼 얘는 x의 3승의 마이너스 9의 x니까 이게 p 곱해져 있고 요거 미분하니까 3의 p의 x의 제곱 마이너스 9p. 자, 0 집어넣으면 같아야 되겠지. 0 집어넣었더니 f'0하고 자 g'0이 같아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얘가 2k하고 지금 마이너스 9p가 같아야 된다. 맞니? 자, 그럼 k라는 게 지금 마이너스 2분의 9p가 되는 거죠. 집어넣자. 집어넣었더니 2분의 9p 플러스 6 루트 3p 3 플러스 4 루트 3. 조짐 보이죠? 자, p 대신에 뭐를 대입하면? p 대신에 3 맞춰주려면 3분의 2 대입해주면 3분의 2 대입해주면 맞아요. 3분의 2 대입해주면 p가 3분의 2 대입해주면 딱 떨어지지? 이 숫자 맞춰준다 이거. 3분의 2 대입하니까 여긴 3이지. 3분의 2 대입하면 뭐니? 4분의 루트 3 되지. p 구했으니 k도 구했지. k는 얼마? 3분의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 너한테 뭘 구하라겠냐면 f'-3하고 g'4를 구하라 했어. 그러면 자, 이 식에서 완성됐듯이 k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이야. 그 다음에 얘는 p가 3분의 2니까 2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 돼요? 그러면 집어넣어. f'-3.
자, F 프라임 마이너스 3. 3, 6, 18에 6 빼니까 12. 됐죠? 그 다음 G 프라임 4. 여기 있네? 4 집어넣으면 4, 4, 16에 32, 20, 24, 26, 32. 그죠? 자, 얘 둘을 어쩌래? 더하래. 38. 괜찮죠? 좋아. 그래서 유추하게 되는 문제는 계속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근데 호흡이 뭐 그렇게 많이 긴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에는. 너희들 수준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 29번은 딱 분류할 수 있는 케이스가 딱 주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A에서 A로 가는 함수인데, 응? F1하고 F2가 9보다 크거나 같잖아. 네? 저희 30번 다 풀어 계산 실수. 오. 32 빼기 6을 22라 해가지고. 그러면 34는 좀 이따 화장실 오세요. 더 쳐맞아야 돼. 아예 못 풀었으면 아쉽진 않지. 야, 어쩔 수 없어. 그러면 맞아야 돼. 자, 얘가 F1하고 F2가 가는 게 지금 1, 2, 3, 4 중인데 둘이 곱해서 지금 9보다 크다는 것은 F3이 3, 그 다음에 F2가 3. 그쵸? 그 다음에 또 F1이 3, F2가 4. 그러네. 또, 또 있지. F1이 이번에 바꿔서 4 가고, F2가 바꿔서 3 이렇게 가도 되겠네. 이거 바꿔서 또, 바꿔서가 아니고 F1이 4로 가고, F2도 4로 가면 되겠다, 이렇게. 이건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분류를 해주고 있죠, 여기서. 뭐 이쯤은 하겠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F의 치역의 원소가 3이야. 그래서 확률을 구하려고 했는데 거기다 120을 곱해놨더니 야, 확률을 구하려고 하니까 A에서 A로 가는 함수 자체가 전체 경우수가 되지 않겠냐? 네. 그러면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냐? 네, 네. 그쵸? 4의 4제곱이니까 얼마야? 256이지. 256분에 뭐 나와야 되잖아. 네. 그럼 120 곱하기 256분에 뭐가 나와야 돼? 야, 120이라는 게 봐봐. 얘 거듭제곱이지. 120이라는 게 12 곱하기 10인데 2의 거듭제곱을 뽑아내봐. 그럼 몇 개 있어? 2에 3승 있어. 그 다음에 15야. 얘는 2에 몇 승이야? 8승. 그치? 네. 아니, 이게 떨궈져야 되잖아. 3, 3, 2, 5승. 답 15였어, 15. 그치? 선생님한테 생각해봤어. 이렇게. 선생님은 실제로 15 여기 써놓고 계산해봤거든. 15 맞냐, 안 맞냐. 괜찮냐? 아니, 떨궈져야 되잖아. 분모가 다 자연수값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지 않냐? 물론 위에가 2의 거듭제곱 말고 계산이 되는데 중간에 해보면 이거밖에 나올 수가 없어. 위에 약분돼서 그거 안 나오거든. 다른 수가. 미안해. 별로 호응이 없네. 자, 해볼게 그러면. 자, F2하고 F3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벤 다이그램 그렸을 때 저기 1, 2, 3, 4가 있는데 1, 2, 3, 4에서 F1이 3으로 가고 F2가 3으로 가는 거잖아. 그런데 치역이 3개여야 돼. 3개. 3개 일려면 일단 3, 4가 3개 일려면 3으로 가면 안 되지. 그죠? 그럼 치역이 1, 2, 4 중에 2개를 뽑아, 2개를 뽑아야 돼. 치역이 될 수 있는 거. 3은 이미 있으니까. 3이 3으로 가거나 4가 3으로 가면 안 돼. 치역이 2개밖에 없어버려. 그럼 치역이 될 거 3개 중에 1, 2, 4 중에 2개를 뽑는다. 됐죠? 1, 2, 4. 그 중에 선생님이 이걸 뽑았다 치자. 그렇죠? 그러면 3, 4가 1, 2에 가는 방법 몇 가지? 2팩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2팩. 그래서 몇 개? 6개. 얘는 어때? 얘가 둘 다 4로 갔어. 똑같겠죠? 그럼 얘도 6개 케이스. 그러면 자, F의 1하고 F의 3이야. 전체 경우는 256이다, 지금. 자, F의 1이 3으로 가고 F2가 4로 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치역이 몇 개 돼야 돼? 3개 돼야 되니까 이 둘 중에 하나 뽑으면 돼. 둘 중에 하나. 치역이 둘 중에 하나 뽑았다. 둘 중에 하나 뽑았어요. 그 둘 중에 하나 2라고 합시다. 되겠죠? 그러면서 야, 3이나 4 중에 2로 반드시 가야 되겠죠? 그럼 3이 갈 수 있는 2로 가거나 4가 2로 가거나 두 개. 자, 2개 중에 1개 됐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 생각했어. 둘 중에 3이 2로 갔어. 지금 얘 1, 2 중에 치역이 될 수 있는 거 2 뽑은 거잖아. 그러면 지금 치역이 3개는 맞지? 그럼
그러면 4는 지 맘대로 이렇게 갈 수 있냐? 네. 3개 갈 수 있어. 네. 그런데 3이 2로 간 상태에서 4가 2로 가면 4가 2로 간 상태에서 3이 2로 가는 게 중복이 되지. 네. 중복이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얘 세 가지로 갈 수 있는데 마지막에 두 개 중에 하나가 4가 3으로 가고 3이 2, 3, 4 중에 하나 갈 수 있는 방법에 속해 있는 게 6개야 지금. 다시 이거 중요하다. 3이 2로 갔어. 4는 2, 3, 4 중에 하나 갈 수 있다 해서 2 곱하기 3 해줬단 말이지. 되겠죠? 근데 4가 먼저 얘 2로 가고 3이 2, 3, 4 중에 하나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얘가 중복되는 거잖아. 두 번 세지는 거지 한 개 빼줘야 된다고 여기서. 그죠? 네. 이거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있어요. 함수의 개수. 그러면 자 얘가 몇 개야? 5개니까 얘가 10개. 그럼 얘도 쟤하고 똑같겠잖아. 10개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 더하면 몇이니? 32. 그래서 32야. 그래서 이거 120. 그러면 떨어지지. 네. 15야, 15. 네. 그죠? 그랬던 문제입니다. 좀 어려웠던 게 이제 이 부분에 중복을 갖다 피하는 건데 이거 언젠가 풀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자, 그 다음에 후 건너 뛰어서요. 28번 여러분들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항 구하는 거. 그 다음에 21번으로 가볼게요. 21번으로 나오면 안 되는 문제였어. 자, 가나형 공통 문제였는데 가형에서는 18번으로 나왔어요. 가형에서는. 21번으로 이런 문제가 안 나올 거야, 이제 앞으로. 21번은 시험을 쉽게 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얘가 21번. 자, 해봅시다. 기억분부터. 근데 상황이 지금 이차함수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y축이 여기 있는데 얘가 2고 0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지금 얘가 1 이렇게 되겠죠. 얘는 y는 지금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2예요. 자, 그러면서 지수함수는 y는 2의 x제곱하고 만나는 교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어요. 이렇게. 자, 여기는 0,1이 될 거고, 자, 여기 만나는 교점을 x1, y1이라고 할 수 있어. 왜냐면 x2가 더 크니까. 그럼 여기는 x1, y1이야. 자, 얘는 x2, y2 이렇게 되겠죠. 자, 기억본부터 보니까 x2가 2분의 1보다 크냐라고 해요. 그러면 x2라는 것은 교점이니까 나 여기 있는 이 지수함수가 y는 2x제곱인데 얘하고 같다고 놓고 풀면 교점이 나올 것 같지. 그런데 얘는 지수함수고 얘는 다항함수야. 초월함수하고 다항함수를 같다고 놓고 푸는 방정식을 배운 기억이 없다고 우리는. 되겠죠? 그러면 뭘로 추정할 거냐면 2분의 1을 집어넣어서 두 함수의 함수 값으로 비교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편의상 선생님 얘를 갖다가 나 fx라고 해볼게. 편의상 얘를 갖다가 gx라고 해보자. 그러면 fx하고 gx에다 2분의 1을 집어넣고 함수값을 비교할 거라고. 자, f의 2분의 1을 봐볼게. f의 2분의 1을 봐보니까 얘는 루트 2네. g의 2분의 1을 봤더니 자, 요거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플러스 2니까 2분의 3이 돼요. 그럼 얘는 1.5고 얘는 1.414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f의 함수값보다 g의 함수값이 커? 그럼 g는 2차 함수야? 2차 함수의 함수값이 크니까 이렇게 여기에 2분의 1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자, 요 교점을 지나서는 지수함수의 함수값이 더 크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2분의 1보다 더 x2가 크다는 거는 맞죠? 이해되세요? 자, 니은번. 자, 니은번 보시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기울기 관점으로 가는 게 맞고, 야, x2에서 x1을 뺐더니 얘는 0보다 크니까 x2-x1을 양배로 나눠도 얘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뭐 부등호 관계없이 너희가 관찰하시면 되는데 안 바뀌니까 이게 성립하냐라고 하는 관점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얘 좌변에서 보는 게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란 말이지, 이 기울기. 그죠? 요 기울기가 1보다 작냐 크냐 비교한대. 그럼 기울기 1인 점을 찾아야 되는데 처음에 기억본에서 준 얘가 괜히 안 줬어. 선생님도 요거 조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 1인 기울기가 1인 기준점이 어디냐라고 하면 너희한테 좌표를 줄 거란 말이지. 특정 부분이야.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게 지금 마이너스 1,0이죠. 그 다음에 2분의 1, 여기는 뭐가 되겠어? 2분의 3이었단 말이지. 그죠? 이 점의 좌표가 자 2분의 1, 2분의 3이었단 말이지. 그럼 자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는 여기서 2분의 3, 여기서 2분의 3이니까 1이라는 거야. 이걸 찾아내라는 거야. 그죠? 이것도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기준점이 이게 되는 거야. 그럼 기울기가 1이니까 얘는 기울기 1보다 어때? 작지. 그러니까 얘는 맞죠. 니은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y1 곱하기 y2였어요. 이거 찾아내는 게 쉽지는 않았어, 선생님도. 근데 기준이 되는 직선의 기울기가 1인 부분을 분명히 줄 거다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기울기번 다시 올라가는 거야. 자, y1하고 y2 범위를 구해보자.
근데 y1하고 y2는 교점의 y좌표인데 그게 지수함수일 수도 있고 2차 함수일 수도 있어. 근데 일단 2차 함수. 2차 함수를 물어보진 않겠지, 정우가? 뭐하니? 뭐해? 장원이? 2의 x1, 2의 x2, 2의 x1 플러스 x2. x1하고 x2의 범위를 구해보면 되겠죠, 이제. 그죠? 그런데 여기서 기억본에서 x1이라는 거는 너는 뭐보다 크대? 아니, x2라는 건 뭐보다 크대? 2분의 1보다 크대. 그 다음에 여기서 x1이라는 건 뭐보다 크대? 마이너스 1보다 크대. 그럼 x1하고 x2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지? 근데 너 지수함수하고 2차 함수를 바라봤을 때 2차 함수는 y축의 대칭이잖아.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지수함수는 훅 올라가지. 그럼 만나는 교점의 x좌표의 절대값을 생각해보면 여기 음수 쪽이 절대값이 훨씬 크겠지. 맞니? 그러면 x1하고 x2인데 x1은 음수지. 얘는 양수지. 그럼 얘를 더했을 때는 음수일까 양수일까? 음수. 되겠죠. 이렇게. 그럼 밑이 지금 2니까 2 x1, x2에 갖다가 범위를 구해보면 얘는 1이겠죠.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니까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본도 맞아요. 그치? 모르면 어떻게? 믿고 찍는 기억, 니은, 디귿. 그래? 5번을 찍어야지. 아 이것도 기억 한 번대요 그랬다. 5번이 확률이 높은 거야. 5번 기억. 자, 20번까지 한번 해봅시다. 20번도 괜찮은 문제였어. 조건 확률인데. 자, 20번. 자, 주머니에 숫자에 1, 2, 3, 4 하나씩 적혀있는 흰 공 4개하고 숫자 3, 4, 5, 6에 하나씩 적혀있는 검은 공 4개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주머니의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시행을 한대. 4개의 공을. 근데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가 같을 때. 4개 꺼냈는데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가 같은 것이 있을 때. 그럼 표본공간에 축소를 해놓은 게 맞죠, 이거? 그게 꺼낸 공 중 검은 공이 2개일 확률이야. 그러면 물어본 게 이거야. 자, 꺼낸 공 몇 개 꺼내? 정우가 몇 개 꺼내? 4개 꺼내. 너 살았다. 간신 살았네. 같은 것이 존재할 때, 같은 수가 있을 때, 같은 수가 적어도 있겠죠. 같은 수가 있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3하고 3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어디 있니? 4가. 어디 갔니? 4 없니? 4는 하나밖에 없고. 없니? 4 여기 1이 아니고 여기 있구나. 얘 4하고 여기 4하고 얘 같은 숫자제가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지. 같은 수가 있을 때 지금 검은 공이 2개인 거야. 2개. 그런데 이 확률이란 게 같은 수가 있는 확률분에 검은 공이 2개 있으면서 같은 수가 있는 곱사건. 확률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걸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선생님. 경우수 구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 확률의 정의를 물어본 거야, 정의. 너희가 조건부 확률 하면 뭐만 생각해? 나중 사건, 먼저 사건분의 나중 사건 이거 생각하잖아? 그래서, 아니, 나중 사건분의 먼저 사건 생각해서 케이스 분리하는 건 생각하잖아? 근데 정의를 물어본 거예요, 정의. 정의가, 자, 요거 표본공간 축소된 상황에서 너 검은 공, 자, 교집합 가통수야. 자, 요런 형태의 문제 좀 눈여겨보세요. 조건 확률의 정의 자체를 물어봤어. 그러니까 얘 경우수분의 얘 경우수를 물어본 거야. 그럼 같은 수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되겠다. 처음에 3 검은색하고 3 흰색이 있는 경우 같은 게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4 검은 거하고 4 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2개가 동시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봐봐. 선생님 먼저 이거 할 거야. 요거 나온 다음에 나머지 몇 개 고를 거야. 6개 중에서 2개를 고를 거지. 그러면 3, 4 그만 먹어. 자, 3, 3 있을 때 밥 먹고 왔잖아. 돈까스에서 잔뜩 먹고. 6시 6개 중에 뽑기만 하는 거니까 여기서 6개라는 것은 다 다른 거잖아, 지금. 맞죠? 4, 4가 같은 것이 나왔다 이거야. 지금 난 이 경우수를 구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뭐니? 6C2가 되겠죠. 똑같죠? 그러면 이 같은 것이 있는 것은 6C2. 그러니까 3, 3이 검은 거, 흰 거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요거는 4, 4가 검은 거, 흰 거에 나왔을 때. 그런데 3, 3하고 4, 4가 여기에도 들어있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뭐야? 한 개 빼줘야 되겠지. 여기 6C 고른 거 중에서 4 검은 거하고 4 흰 것이 들어있다고, 여기. 되겠죠? 여기는 3 검은 거하고 3 흰 게 들어있다는 거지. 그 동시에 들어있는 걸 세줬으니까 한 개 빼줘야죠. 괜찮죠? 분의 검은 공 2개가 들어있고 같은 것이 들어있는 경우. 그럼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다는 것은 봐봐. 3하고 여기서
제가 이해 안 돼? 어디가 이해 안 돼? 네? 어디가 이해? 맞아요. 3? 뭐, 설명하고 있는 괜히 막 찝찝한 느낌 있지. 이해가 안 됐다면서 이해된 척 막 이렇게 하는 거. 야, 3, 3이 이렇게 뽑혔을 때 검은 공이 2개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같은 수가 있는 거. 같은 수가 있어. 그러면서 여기서 검은 공이 하나 더 나와줘야 되겠지. 검은 공이. 그럼 검은 공은 3 검은 거 빼고, 3 검은 거 빼고 몇 개 있어? 3개 있잖아. 그쵸? 그러면 자, 여기서 3개 중에서 검은 거 하나 뽑는 거야. 근데 총 몇 개 뽑아야 돼? 4개 뽑아야 되는 게 흰 거 중에서, 흰 거 3개 중에서 한 개를 뽑아야 되겠죠. 맞죠? 이 상황에서 3 검은 거 하나 뽑았으니까 이 상황에서 검은 거 3개, 1, 지금 뭐 있어? 1, 5, 6 있잖아. 그죠? 거기서 3개 중에 한 개 뽑고 나머지 흰 거 1, 4, 2 여기에서 3개에서 한 개 뽑고 이렇게. 됐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4, 4를 뽑혀진 상태에서 검은 거 3개 중에서 한 개 뽑고 흰 거 3개 중에서 마무리 한 개 뽑고 그럼 2개 뽑는 거죠. 되겠죠? 얘하고 얘 중복되는 거 있어 없어? 자, 이거에다가 똑같은 거니까 곱하기 2 해준 다음에 중복되는 게 있어 없어? 중복되는 게 있어 없어? 야, 여기서 3개 중에서 검은 거 하나 뽑았는데 4가 나오고 흰 거 3개 중에서 한 개 뽑았는데 4가 나오고 그러면 얘 4, 4 이거 나오는 거 똑같잖아. 여기서도 3, 3 나오는 거 똑같이 이렇게 뽑을 수도 있잖아. 2개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빼주는 거죠.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얼마야? 27분에 10초. 25분에 10초. 고민해봐.